감정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드러내는 것을 인간적이고 솔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때린다면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일까? 어떤 이들은 뒤통수를 맞아도 무심할 수도 있다. 감정은 패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면 어떤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숙고해 보라. 큰 비판 없이 사회적으로 학습한 고정관념이 대부분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니체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건강한 삶이라고 보았다. 자신이 아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솔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거짓말이다. 재미있는 점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정말로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세뇌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듣는 상대가 속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세뇌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의식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위안은 고통의 약이 아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안을 해준다면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순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위안으로 도피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나 배움, 성장 없는 위안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아프지? 하고 위로받는 것보다 그런 정도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단단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 낫다. 조금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위로는 정신을 마비시킬 뿐 단련할 기회를 빼앗는다. 약속한 것에 책임을 지자.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다. 만약 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들다. 살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떠오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이겨내는 것이 약속이다. 약속은 기억해야 한다. 약속을 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약속함으로써 인간답게 된다. 이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정신이며 자기를 지배하는 정신이다. 나는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자기를 통제하라. 그래야 진정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름길에 속지 말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을 신뢰하자. 지름길을 제시하는 자들의 말에 부화내동하지 말자. 몇 년 만에 몇 억 번다. 는 식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그 사실을 말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인 변수를 숨기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무턱대고 지름길이라는 그 말만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떠났다가는 길을 잃는다. 소중한 시간과 돈을 잃기 쉽다. 명랑함을 유지하라. 보통 사람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할 만큼만 그만한 성과를 이룩하는 사람들은 다소 흥분된 경미한 조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유전체 개발의 선구자인 크레이그 벤터 등이 그 예이다. 명랑함과 높은 에너지의 상태,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다소 고양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명랑함을 유지하라. 경미한 조증 상태를 유지하라. 청년의 정신을 가져라. 나이가 들었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운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젊은 나이라도 눈에 초점이 없고 기백이 약한 사람이 있다. 나이는 적지만 정신이 사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청년의 정신을 지녀라. 마음, 정신이 늙은 자는 금방 쪼그라들어 버린다. 건강함을 유지하라.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자는 정신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면 청년의 정신으로 향하면 된다.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일관성은 존경받을 만한 인간의 속성이 될 수도 있지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찬탄한 말하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에 의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는 아집이 될 수 있다. 의견이나 견해는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것이다.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느라 의견을 바꾸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 일관성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연함이지 않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귀 기울이자. 인간의 청각에는 재미있는 한계가 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도 나중에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상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당장 대답을 하기 곤란한 경우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현재의 견해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대화해보라.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가. 어른들이 들으면 밑도 끝도 없고 근본을 뒤흔드는 질문이다. 오히려 그런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귀 기울이자.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보통 가을에 사과, 배, 무화과 등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기 다른 계절에도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봄에는 한라봉이나 산딸기, 매실, 앵두 등을, 여름에는 포도, 자두, 체리 등을, 겨울에도 귤, 유자 등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경험이 있다. 아이의 탄생,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는 순간, 입학과 졸업 등 그런 소중한 체험을 사소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푸는 영혼이 없는 곳에는 퇴화가 일어난다. 니체는 베푸는 덕을 하나의 온전하고 신성한 이기심의 발로라고 보았다. 자기 깨달음을 나누는 것, 그것에서 비롯되는 이기심, 이것은 황금과 같이 당장 큰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은은하게 빛이 난다. 깨닫고 베풀어라. 건강하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라.
병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병든 이기심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을 대한다. 반면 건강한 이기심은 덕을 베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도시에 결여된 것. 서울, 뉴욕, 런던의 거리를 걸어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 대도시는 지나치게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고요함과 동떨어져 있다. 인간의 성찰을 방해한다. 숭고함이나 고아함과는 거리가 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는 성찰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안으로 산책하기 위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도시에 결핍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 대가를 바라는 것은 덕이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덕이 아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성심을 다해 돌보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가나 보수를 바라는 것은 덕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도 사음물구 여인물추회 라는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다면 지난 일을 뉘우쳐 아까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냥 하는 것이 진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 내 삶의 체험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라.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인가? 카드값이나 청구서 때문에 불안에 떠는 자,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나는 나를 관찰하는 자가 진짜 나다. 마음이 불안한가? 현실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지 않은지 성찰해보라. 글을 쓰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나의 체험을 타인의 체험처럼 관찰하라. 이것이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는 멋진 처방이다.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고민이 있을 때는 몸을 움직여라. 산책하라. 산책은 창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친구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한 것으로 유명했다. 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은 힘든 시기를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이겨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몸을 움직여라. 산책하라. 춤추듯 살아라. 니체가 권장하는 삶은 생명력이다. 무엇을 위해 먹는가? 음식은 자기 몸에 맞게 영양가 있는 것을 적당량 먹어야 한다. 음식의 본질을 흐리지 말자.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건강한 삶을 위한, 몸을 위한 재료다. 음식의 첫 번째 목표가 혀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화려한 호텔 뷔페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다. 하지만 일상의 음식은 소박하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먹는 것이 결국 내 몸이 되고 내 정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것이 고귀함이다. 고귀함은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 자기 내면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믿고 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잘 될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신의 천박함이다. 자신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라. 그것이 정답이다. 자신을 수치스러워 하지 말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열정을, 충동을, 빛을 따르라. 가슴에 별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위로 상승하려는 욕구를 가져라. 꿈을 품지 않으면,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 삶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다음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 뒤엔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며 살 것인가? 그런다고 행복할까? 그 마음은 별을 품은 가슴인가? 우리는 모두 상승의 욕구가 있다. 각자에게는 별을 향해 가는 각자의 길이 있다.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한다. 자기 극복의 과정 자체가 삶이다. 육체를 편하게만 두지 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명상하며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몸을 편안하게만 두지 말고 움직여라.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상태를 정신적인 차원으로만 극복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라. 무언가 운명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라. 강가를 걷고 산에 올라라. 육체를 힘들게 하라. 그런 움직임이 우리를 쓸데없는 비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고급 인간이 되는 법.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시야를 확장하자. 견문을 넓히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자. 무턱대고 경험한다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경험해야 한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한다. 스스로 배울 것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자. 많은 책을 읽고 태어나 처음 가는 곳에서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산책해보자. 삶의 다양한 측면을 껴안아라. 그저 살아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머물 곳을 잘 정하자. 니체는 거의 평생을 질병에 시달렸다. 그는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요양하면서 틈틈이 책을 썼다. 자기 건강에 맞는 풍토, 살 곳을 잘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사는 곳이 나와 안 맞아서 건강을 잃고 제대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꽃피우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건강은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건강은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의사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것만을 말해준다. 정상 범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치나 상태가 기준이다. 그것이 꼭 내 몸과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 몸과 대화하라.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건강관리 방식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라. 열정의 도덕을 사랑하라. 니체는 형이상학적인 도덕,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혐오했다. 그는 현실의 삶에서 자기답게 잘 성장하도록 돕는 도덕을 사랑했다. 그것은 어떤 도덕인가? 그가 대표작인 차라투라스트라는 이렇게는 말했다. 책을 통해 제시한 것은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건강한 삶을 꽃피우는 도덕이다.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것을 지향하는 도덕이다. 열정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열정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성장에 대한 철학을 세워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열정의 도덕, 집중의 도덕, 성장의 도덕에 집중하라. 정열과 욕구를 통제하자.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와 불꽃처럼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다. 성적인 에너지, 집착에 가까운 욕구,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탐욕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건강한 정신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스캔들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부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혹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법을 어기다 꼬리가 잡혀 망신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이런 욕구 자체를 무시하거나 말살해 버리라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에너지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